안녕하세요. 오늘은 67회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곳 광주에도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농가를 가지신 분들은 가축이라든지 또 과일을 재배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잘 계셨죠? 자, 오늘 주제는 귀신 꿈, 가위 눌린 꿈을 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학생들과 직접 상담한 내용을 교재에다 실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무슨 주제로 강의를 할까 책을 넘기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일진을 보니까 오늘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이 개축일입니다. 자, 시공명리학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듯이 개수가 할 일은 뭐냐면 개수가 할 일은 을목을 키우는 일입니다. 또 개수가 할 일은 묘진사 봄에 을목을 키우는 일인데 그게 천간 개수가 할 일인데 지지의 축토는 그야말로 겨울에 추운 터죠. 그렇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의 조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개축일이다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개축일이라고 하는 기운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개축이 개묘 그러면 생기를 키우는 일인데 개축 그러면은 생기를 키우는 거가 아니라 뭔가 그 음침하고, 왜냐하면 축 중에 시종자 신금이 있고 또 개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종자와 관련된 또는 뭐 윤회와 관련된 뭐 그런 글자가 개축의 의미죠.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흑색에 비슷한 살성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개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겠는데 축토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만약에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하면 그 대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겠죠. 축일은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개축일에 이 오늘 그 주제 귀신 꿈, 가위 눌린 꿈을 꿔요, 이런 내용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저도 놀랍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은 그 60갑자의 그 하루 그 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의 영향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죠. 오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1번 사주는요, 이모년 개축월. 여기 또 개축이 또 등장하네요. 야, 개미일 임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십신으로 생각한다면 뭐 비겁이 엄청 많다, 또는 뭐 충미를 생각한다면 관이 있다, 또는 뭐 오화를 생각한다면 뭐 재가 있다, 뭐 이렇게만 끝나버리는 그런 식의 통변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통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죠. 그렇게만 사주를 판단한다면 너무 간단한 사주가 되어버리죠. 자, 이거를 시공명리학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보니까요, 임개개 임자 이렇게 또 축 중에 개수 이런 글자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오랜만에 갑을병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그러니까 갑목으로 태어나서 을목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자, 병화 시기에 성장을 하고, 정화 24세부터 30세까지 그 시기에 인생의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스킬을 연마하는 그 시기를 지나서 무토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기토 시간을 지나면 드디어 후대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경금 시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열매 같으면은 신금이 신금유금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마감한 후에 임계에서 윤회의 시간을 갖고 다시 새롭게 갑목으로 탄생하는 그런 가벌병정을 본다면 이 학생의 글자 자체를 보게 되면 임계계 임자 이런 글자들이 영혼의 세계와 관련된 그런 글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글자 고유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죠. 우리가 신사를 적용해 보면 인옷을 삼합이기 때문에 임계계 임자 축까지 해가지고 겁살, 제살, 천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합을 이제 벗어난 공간이기 때문에 두뇌회전이 엄청 빠르겠죠.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두뇌회전은 엄청 빠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를 보게 되면 오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화 속에는 이제 병기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축 중에는 개수가 있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정계가 이게 이제 충후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축 이렇게 되면 정신과 육체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중력 에너지, 정화, 중력 에너지 또는 뭐 육체와 관련된 에너지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정신을 담당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운이 탁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상담할 때 이 학생의 말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귀신 꿈도 많이 꿨대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 정말로 귀신들이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 귀신하고 얘기도 했다고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학생과 상담했을 때 바로 겁재천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했는데 이제 생활을 이제 유심히 관찰하게 됐죠. 근데 아이들하고 그렇게 뭐 많이 활발하게 친교를 맺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를 보면은 임계계 임자 이런 글자들이 뭔가 여기 이제 암흑세계죠. 그러니까 뭐 밝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는데 머리는 비상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초, 중 학교 때 이렇게 과학 발명 대회에서 여러 가지 입상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총명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 암흑세계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사주와 오축, 이런 구조, 또 뭐 오축으로, 그 다음에 또 축미로, 그 다음에 또 자축으로, 그러면 자축합을 하게 되면 미가 이제 또 협자가 돼서 미중을목이 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중을목이 상한다. 생기가 상하게 되면 또 오화로 가는 피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두 번째 사주를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신사
신축, 경자, 무인, 이렇게 된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 천간의 흐름을 보면 경신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신금 시종자는 적절한 화기의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수기에 풀리고 목을 내놓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흐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금 기준으로 보면은 신금이 그 다음에 일단 이제 화기가 일단 필요한데 지지에 일단 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화의 자극을 받아서 신금이 자수에 풀어지고 인목으로 이렇게 흐르는 나름 흐름은 일단 바릅니다. 그런데 이 경신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절은 바르지 않죠. 또 시공으로 보면 축월인데 사화가 일단 오래 있기는 합니다. 나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상담할 때 자기가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거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틀림없이 시종자가 신금에 그 다음에 또 신금에 또 축토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종자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나는 누구일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신금은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경금, 경금과 신금은 똑같은 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금은 여름에 있고 신금은 가을에 있는 것이죠. 신금은 이런 구조로 가면 좋겠고 경금이라면 당연히 병화가 경금을 키우는 그래서 만약에 을병경 이런 조합을 가지거나 아니면 병경자 이런 조합을 가지면 좋은데 경금 관계로 보면 사중병화가 있고 사중병화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자수, 병경자 이런 구조는 보입니다. 물론 을병경 구조는 보이지 않죠. 근데 이번 학생은 나름 공부도 하고 또 흐름 자체가 경금의 구조 또는 신금의 구조와 적절하게 어울리는 그런 구조인데 신금 시종자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나중에 상담 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의 외할머니가 무당 관련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아주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사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조상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일본 학생 같은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진 학생을 우리가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십신으로만 비견겁재 뭐 관이 있다, 재가 있다 이렇게만 상담을 한다면 이 학생이 밤에 귀신 꿈을 꾸고 귀신과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되죠. 또 만약에 이 학생이 자주 귀신 꿈을 꾼다는 것을 부모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뭐 터무니없는 소리라든지 뭐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하냐라든지 이렇게 접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생이 만약에 귀신 꿈을 꿨다고 저한테 상담할 때 얘기했는데 뭐 자기가 지어낸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겠죠.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게 보이는데, 만약에 그 정도가 지나쳐서 꿈이 그 학생의 일상에서 어려움을 준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히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든지 간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하게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에 내가 온전하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now here입니다. now here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에서 nowhere라는 글자가 있긴 있어요. nowhere. 그러니까 이거를 nowhere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now here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의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